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지 오늘로 10년이 됐습니다. 소재 강국 거점과 민주화의 성지, 연구단지와 신항으로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통합 창원시 예산은 3조 원대, 10년 전보다 2배 정도 늘었고 기업체와 노동자 수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수출액과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단체장들의 임기가 오늘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경남자치단체장들은 남은 2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와 실업 대책에 집중할 각오입니다.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진주시의회에서 의장과 부의장까지 통합당이 차지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임시회에 불참해 파행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입니다. 동일 생활권인 옛 창원과 마산 진해가 하나로 합쳐진 지 오늘로 꼭 10년이 됐습니다. 새 도시가 행정구역을 허물고 한 시민이 되어 살아온 지난 10년. 무엇이 달라졌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 KBS 경남 7시 뉴스는 통합 창원시 탄생 10주년 특집 뉴스로 40분 동안 전해드립니다. 먼저 박규원 기자가 KBS 항공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본 통합 창원시 10년 변천사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지금 KBS 항공 1호기를 타고 창원시 진해구 상공에 있습니다. 제 밑으로 창원 시가지의 모습이 한눈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통합 창원시의 지난 10년 동안 얼만큼 바뀌었는지 진해를 시작으로 창원과 마산을 차례로 둘러보겠습니다. 진해만을 따라 아름드리 꾸며진 창원해양공원. 통합 창원시가 해양 관광도시로 나아간다는 상징성을 담은 창원 솔라타워가 우뚝 섰습니다. 제덕만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진해 신항터. 매립 작업이 한창인 이곳에는 오는 2040년 21선속 규모 25,000 TEU급 초대형 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신항이 만들어집니다. 창원과 진해를 잇는 안민터널 옆으로 새로 뚫리는 제2 안민터널 현장. 출퇴근 시간 만성적인 정체를 속 시원히 뚫어줄지 기대됩니다. 천주산 너머로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찬 북면 신도시. 통합 당시 10,000명을 겨우 넘었던 인구는 10년 새 4만 명을 넘어 4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60년 동안 주둔한 육군 39사단이 떠난 자리에는 6,000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찬반 논쟁이 뜨거운 대형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예정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창원 대로를 따라 길게 늘어선 47년 역사의 창원 국가산업단지. 지난 10년 주력 산업의 불황으로 생산과 수출이 줄었지만 스마트 산단과 강소 연구개발 특구 등으로 새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산 앞바다에 64만 제곱미터 규모로 매립된 인공섬 마산 해양신도시입니다. 2012년 첫 삽을 떴지만 개발 방향을 둔 갈등은 여전합니다. 1982년 만들어져 마산을 야구 성지로 불리게 한 마산 야구장 옆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이 펼쳐집니다. 22,000여 명이 어디서든 경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메이저리그식으로 만들어져 마산 야구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70년 한국 경제의 한 축이었던 마산 자유무역지역. 세계적인 기업 노키아가 철수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지만 표준 공장이 들어서고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로 제2의 전성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면 해안을 따라 마산 노본랜드입니다. 12년의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문을 열어 채무 불이행의 운영 중단까지 겪었지만 새로 단장에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창원시 10년, 행정구역의 경계를 허물고 104만 메가시티로 거듭났지만 지역 간 갈등 해소와 균형 발전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이번에는 통합 창원시 미래 10년을 미리 짚어봅니다. 창원 재료연구소와 마산 오동동 그리고 진해 제왕산 공원에 취재 기자들이 각각 나가 있습니다. 차례로 연결해보죠. 먼저 창원 재료연구소부터 갑니다. 김소연 기자, 재료연구소는 올해 말쯤에 연구원으로 공식 출범하죠. 대한민국 제조업 기술혁신의 거점 공간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큽니다.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이 재료연구소의 상징인 창의의 종입니다.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첨단 소재 기술이 우리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기를 바라는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같은 열망을 현실화하기 위해 일과 시간이 지난 이 시각에도 영구동 곳곳은 불이 꺼지지 않고 활발한 실험과 연구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소재 부품 산업은 경남 전체 제조업의 43.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습니다.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 사태를 계기로 널리 알려진 반도체 불화수소를 포함해 디스플레이, 평광판 등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 연구의 컨트롤 타워인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는 오는 11월 독립연구기관인 재료연구원으로 승격됩니다. 여기 발맞춰 창원시도 소재 부품 기술 자립화를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합니다. 오는 2024년까지 200억 원을 들여 상복동 일대 컴퓨터 수치 제어 CNC 기반 산업기계 재제조센터가 들어섭니다. 기곡동 두산중공업 안에는 930억대 수소액화 실증 플랜트가 구축될 예정인데요. 또 창원 국가산단 내 첨단 기계 소재 부품 특화 단지를 키우고 관련 강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지원합니다. 재료연구소 원 승격을 계기로 창원시는 세계적인 소재 강국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김소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마산으로 가봅니다. 마산은 창원의 역사와 문화, 전통 중심지죠. 앞으로 그 의미와 역할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윤경재 기자, 마산 오동동 문화의 거리에 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아주 큰 곳이죠? 네, 이곳 오동동 문화광장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 의거가 시작된 곳입니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부정선거를 꾀한 3.15 부정선거에 맞선 첫 항거였죠. 3.15 의거는 눈에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전국적인 시위로 확대됐습니다. 4.19 혁명으로 이어졌고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 최초의 민족운동이었습니다. 마산은 박정희 유신 정권을 무너뜨리게 한 부마 민주항쟁까지 우리나라 4대 민주항쟁 가운데 2건이 발발한 민주화 도시입니다. 통합 창원시 10주년을 맞은 마산에는 김주열 열사의 시신 인양지 근처인 마산항 서항지구 안에 민주주의 전당이 건립됩니다. 사업비 303억 원의 40%인 121억 원은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2024년 지상 4층 규모로 완공될 민주주의 전당은 마산의 민주화 역사와 시민 정신을 현재와 미래 세대에 전하는 창구 기능을 하게 됩니다. 또 오동동 일대가 3.15 의거 발원지로서의 상징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올해 안에 당시 민주당 당사 건물을 시위 체험관과 홍보관 등으로 꾸미고요. 3.15 의거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3.15 의거 재현의 길과 부마 항쟁이 일어난 민주 성지를 탐방하는 마산 민주화의 길도 활성화합니다. 창원시는 이곳 일대를 민주화의 거리로 이름 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념사업과 함께 마산이 민주주의 성지로서 도심 르네상스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윤경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단지와 신앙이라는 탄탄한 계획으로 미래 신년을 꿈꾸고 있는 진해로 가보겠습니다. 이영관 기자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진해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제왕산공원 진해탑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시가지 중심에 있는 진해 여자지구인데요. 이곳은 1954년부터 50년 넘게 군교육기관인 육군대학과 해군교육사령부가 차례로 머물렀습니다. 창원시는 현재 국방부에서 이곳 소유권을 넘겨받아 32만 5,6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연구 자유 지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말 터 조성이 끝나는 대로 제2재료연구원과 스마트 제조센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등 6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앞으로 소재, 부품, 장비 등 제조업 발전을 위한 첨단 연구단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진해는 또 항만물류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도 갖게 됩니다. 제덕만 일대에 사업비 13조 5천억 원이 투입돼 부산항 제2신항인 진해신항이 조성되는데요. 대형 컨테이너선 17척과 중소형 컨테이너선 4척 등 모두 21척이 접안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진해는 그동안 324km나 되는 긴 해안을 갖고도 항만 분야에서 별다른 부가가치를 내지 못했는데요. 오는 2040년 신항이 조성 완료되면 동부가 분류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기대도 큰데요. 정부는 생산 28조 원, 부가가치 22조 원의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고용 창출도 17만 8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군 중심의 소비도시 이미지가 컸던 진해. 연구단지와 항만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도심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소영, 윤경재, 이영관 기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통합 창원시 10주년 관련 뉴스 계속 이어갑니다. 창원시는 통합 이듬해 한 해 2조 원대 예산으로 시작해서 지난해에는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렵다 해도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기업체와 노동자 수는 꾸준히 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업 등 경남의 주력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수출액은 줄었는데요. 통계로 본 통합 창원의 10년, 김효경 기자입니다. 2011년 창원시 예산은 2조 4,800여억 원. 지난해에는 10년 새 절반 이상인 1조 2,500억 원이 많아져 3조 7,300여억 원을 찍었습니다. 복지 예산만 10년 새 4천억 원대에서 1조 원대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인구 100만 도시로 거듭나 광역시급 도시로 성장하고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면모는 기업체와 노동자 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체가 전체 1,300여 개가 늘었고요. 창원 국가산업단지만 봐도 700여 개 기업이 더 들어섰고 노동자 4만여 명이 늘었습니다. 제조뿐만 아니라 연구와 개발 분야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관련 기업 종사자가 2,300여 명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경남 주력 산업인 조선업 등이 어려워지면서 창원의 경제 성장세도 덩달아 둔화해 수출액도 71억 달러, 10년 새 30%가 줄었습니다. 지역 내 총 생산도 10년 전 34조 6,700억 원에 달하며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달렸지만 2조 원 넘게 줄어들어 4위로 떨어졌습니다. 통합한 해인 2010년 12월 기준 108만을 넘어섰던 인구수는 2012년을 지나면서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달 5만 명 가까이 빠진 104만 77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로 본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창원시정연구원이 시민 1,000명을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평가는 32%. 자부심이 있다고 대답한 시민도 3분의 1 수준입니다. 시민들은 통합 뒤 공공서비스의 질은 좋아졌지만 세계 지역의 갈등이 심해졌다는 점을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다가오는 10년의 목표를 경계 없는 하나의 도시로 정한 창원시. 100만 시민의 행정 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특례시 지정과 세계 지역 갈등 봉합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네, 오늘 이슈 대담은 허성무 창원시장과 함께합니다. 지난 10년의 성과, 과제, 비전까지 들어보죠. 시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새 도시가 하나가 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우선 통합 전과 비교해서 뭐가 바뀌었을까요? 예, 이 하나의 도시로 뭉쳐지면서 교통을 재편하기 아주 쉬웠습니다. 그래서 연계망들이 확충이 되면서 교통이 좀 편리해졌다는 게 시민들의 일치된 의견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문화, 관광, 스포츠 이런 분야에서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혜택을 좀 보고 있다 이런 느낌들을 시민이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들이 좀 대형화되고 새로 커지면서 병상수가 많아진다든지, 네. 그다음에 특히 복지 시설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뭐 어린이부터 노인복지까지 다양한 복지 시설들이 많이 제공됨으로써 시민들이 복지 혜택을 좀 우리가 많이 받고 있구나 이런 점들을 우리 시민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통합 창원시 얘기를 하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느냐 이 얘기가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위로부터의 통합이었다. 그래서 급하게 통합이 이루어지다 보니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 그래서 시 명칭, 시청사 위치, 야구장 위치까지 갈등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마산과 진해 주민들께서는 좀 우린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저도 뭐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네. 우리가 말로는 뭐 자율통합 1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제 위로부터의 강압적 통합이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통합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표나 그림이 좀 부족했고, 네. 통합을 하고 나면 이제 그 갈등들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그런 걸 지나치게 간과했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 전에는 뭐 15만, 뭐 40만 정도, 50만 정도 이 도시였는데 합치니까 100만이 넘는 큰 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충분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아이가 어른이 되면 큰 옷을 줘야 되고 그게 맞는 영양분 있는 음식을 줘야 되듯이 도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관심이 너무 부족하고, 오히려 통합을 할 때는 억압적으로 통합을 시켜놓고 통합되고 나서부터는 그냥 내팽개친 듯한 그런 면이 있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갈등 때문에 미래를 위한 비전이나 앞으로 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좀 부족해졌고, 예. 또 정부, 중앙정부를 보면은 지원이 너무 부족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웠던 10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통합 효과가 생각보다 좀 미미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당시 통합을 할 때 통합이 되면 뭐 100만 메가시티가 되고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것이다. 네, 뭐 한마디로 말하면 짠 하고 신세계가 열릴 것처럼 예. 그렇게 광고를 하셨죠. 근데 실제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이제 원래는 그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효과가 잘 나오지 못했던 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준비 부족과 예. 그리고 그 사이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갈등이 너무 컸습니다. 그 갈등 때문에 미래로 가기가 참 어려웠던 초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균형 발전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제 특별히 1년에 145억씩 정부가 지원을 해줬는데, 그것은 40%가 마산에, 40%가 진해에, 20%가 창원에 쓰였습니다. 그동안. 예. 그랬지만 마산이나 진해에 계신 분들은 또 정서적 박탈감이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균형 발전이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라면 우리 스스로도 노력해야 되지만은 중앙정부의 새로운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도시에 맞는 틀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저는 턱넷이라고 보고요. 물론 강력시를 해주면 좋지만 그는 뭐 누구도 해주지 않겠다는 이야기고, 턱넷시는 지금 대통령께서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네. 재정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있길 소망해 봅니다. 지금 제가 여쭤볼 질문이 그거였는데요. 뭐 이전 창원시장께서는 광역시 추진을 했었고 이번엔 이제 특례시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런 걸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특례시가 좋다. 방금도 이제 재정 지원도 되고 권한도 넘어온다. 실질적으로 뭐가 달라진다고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뭐 예를 여러 가지 들 수 있는데요. 네. 복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역시 같은 경우 1인당 복지 비용이 한 30만 원대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저희 기초자치단체는 20만 원대가 지출이 되거든요. 약 1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제 특례시가 되면은 광역시에 준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그만큼의 이익이 바로 돌아가는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 행정 쪽에서 보면은 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나 여러 가지 아낄 수 있는 절차를 줄임으로써 오는 편리함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또 이제 진해에 신항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 절실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논의 구조나 이런 게 보장이 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강력 단체들만 권한이 주어져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장 급한 거는 우리 시민인데 이걸 절차를 거치고 단계를 거치고 또 절박감이 덜한 행정 단위를 거치다 보면은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죠. 그리고 특례시가 되면은 이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특례를 주면 바로바로 우리 시민들의 요구를 정부와 소통해서 전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특례시가 되고 나면 어느 정도 권한을 주겠다라는 건 세부적으로 또 이후에 조정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는 약속하시기를 예. 100만 이상의 도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고 약속을 하셨지만 하루아침에 그건 쉽지 않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정부의 방침은 일당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속에 행정적으로 특례시를 만들어 놓고 예. 그다음에 이제 법령을 가지고 구체적인 특례들을 이렇게 주겠다. 이게 한꺼번에 이것까지 다 논의를 하게 되면은 논의가 너무 복잡해지고 그쵸. 예. 또 이제 반발하거나 상대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통합 10년을 맞아서 창원시에서 비전을 발표했는데
저는 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경계 없는 하나의 도시 창원입니다.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역시 창원, 진해 또는 마산 이런 경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행정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경계가 없어졌지만 마음속에 그리고 화학적인 경계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계를 허물어야만 우리가 통합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의 경계도 허물어야 되고 외부와의 경계도 허물어서 무한대로 발전하는 그런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한 1년간을 고민했습니다. 어떤 슬로건으로 갈 것인가. 그래서 경계 없는 울타리 없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1등뿐만 아니라 세계 1등이 되는 그런 혁신하고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 물리적 결합은 됐지만 화학적 결합이 중요하다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균형 발전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해나 마산 같은 경우에 과거에 시청이 있었고 독자적인 예.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그게 없어지고 하나의 시청으로 모이게 되니까 그런 데서 오는 박탈감과 정서적 그 소외감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치유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시장이 3배 이상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을 더 많이 만나고 더 자주 나타나고 뭐 마산에 있는 대중적 식당에서도 자주 식사하고 진해에 있는 대중적 네. 장소에서도 자주 시민을 만나면은 이 거리감이 줄어들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힘들죠. 그러나 이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이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경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좀 주력 산업이 침체기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창원시장이 바라보는 창원 경제 현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생각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이미 지표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총 생산액은 줄어들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수출액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었습니다. 매년 연평균 5천 명 정도가 줄고 있거든요. 네. 통합 이후에.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신호죠. 이유는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만 남아 있고요. 그것은 이제 기존 산업들을 고도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했던 소부장, 이 중심의 금속 중심의 이 산업에 ICT를 어떻게 융합하느냐 네.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산업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이제 그런 기존의 제조업의 어떤 서비스업을 결합을 잘 하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 제조업을 신제조업의 시대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한 지금 많은 준비들이 됐고 이미 뭐 기자들의 리포트 속에서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년 동안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미 뭐 말씀만 드려도 우리 시민들 잘 아시다시피 재래연구원도 성격됐고 예. 강소연구개발 특구도 지정이 됐고 스마트 선도산단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인 선박 자율 그 특구도 지정이 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위산업 클러스터를 위한 시범 사업도 지정을 받고 또 뭐 수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제법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한 연구기관, 혁신 동력 기관들이죠. 이런 것들도 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의 힘을 모아서 미래로 가는 그런 분명한 비전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당장 급한 경제는 저희들이 이제 긴급 경제 처방을 이미 발표를 했고 한 3천억 이상의 돈을 투자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긴급 생계 자금도 드리고 또 뭐 성장 네.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마지막 질문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까운 미래에 통합 창원시가 진짜 달라졌구나 하는 걸 시민들이 어디에서 먼저 느낄 거라고 예상하세요? 예, 이미 뭐 많은 느낀 것도 있지만은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예. 새로운 걸 말씀드리면은 2023년에 등장하게 될 슈퍼 BRT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우리는 지하철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지하철이 정속성이고 그다음에 정시성이고 뭐 이런 건데 우리는 이제 버스가 그런 정속성과 정시성을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 슈퍼 BRT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로부터는 동의를 받았고요. 저희들이 예. 지정을 받았고 이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교통이 그게, 달라지면 예, 아주 뭐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예. 그러니까 지상의 지하철이다. 네. 버스로 대신되는 지하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크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남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해서 경남 18개 시군 시장과 군수들이 오늘로 임기 4년의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 2년을 시작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처하고 실직자 대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업종 노조연대가 생존권 사수를 외칩니다. SDX 조선과 대우조선해양, GM과 두산중공업 등 경남 주력업종에 고용 불안이 닥쳤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마이너스 성장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경남 지역 자치단체 장들은 남은 임기 2년을 경제와 실업 대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새1자리 대책. 진주, 사천, 경남 서부권은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사활을 겁니다. 초소형 위성 개발,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 등 항공우주 특별시 도약을 앞당기겠습니다. 김해, 양산 등의 동부권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기대를 걸고 있고 창원은 신항과 더불어 해양도시 건설에, 밀양권은 나노산업 구축으로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각오입니다. 민선 7기 김경수 호의 경남도정은 남부 내륙철도 확정과 스마트 산업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남은 2년 경남, 부산, 울산을 묶어 동남권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과제입니다. 관광, 수소경제, 블록체인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협력 사업들을 통해서 수도권과 함께 양대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재선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되면서 빛이 바래기도 했습니다. 경남 첫 여성 의장이 나온 경상남도 의회는 전반기 2년 경남도정과 협치를 발휘했지만 후반기를 맞으며 여야 모두 당내 내분을 드러내 의장단 선출에 파행이 이어지고 출발부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놓고 거듭 파행을 빚는 경상남도 의회가 오늘 열려던 이 부의장 재선거를 연기했습니다. 경남도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통합당 몫의 이 부의장 선거에 후보를 낸 것은 다수당의 횡포며 반민주 폭거라며 상임위원장 2석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이 의장단 선거에서 내정 후보 낙선의 책임을 통합당에 넘겨 부의장 선거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의회 의장단은 오늘 본회의를 취소하고 오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을 재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경남도의회와 마찬가지로 진주시의회도 후반기 의장단 선거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진주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최진석 기자. 네, 진주입니다. 네, 오늘 치러진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 부의장 모두가 미래통합당 의원이 당선이 됐네요. 네, 의장에는 미래통합당 이상영 의원이, 부의장에는 박금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에 반발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첫 임시회부터 모두 불참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 소속 의원은 모두 21명입니다. 미래통합당 10명, 더불어민주당 9명, 진보당과 무소속 각각 1명으로 과반 정당이 없습니다. 통합당 이상영 의원과 민주당 서정인 의원이 후반기 의장 후보로 나선 가운데 진보당 의원이 민주당과 뜻을 함께하면서 10대 10 동수가 예상됐던 상황. 여기에 무소속 이현욱 의원이 기권을 예고하면서 총 20표 가운데 두 후보가 각 10표씩 받게 되면 연장자 우선으로 민주당 서정인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표결 결과 이상영 11표, 서정인 9표, 기권 1표로 이상영 의원이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예상됐던 한 표가 이탈한 겁니다. 앞서 민주당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잡음이 나와 당내 분열이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야를 떠나서 의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목소리를 듣고 화합하면서 의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부의장 선거 역시 후보인 통합당 박금자 의원과 민주당 윤갑수 의원이 세 차례의 투표에도 10대 10 동수가 반복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거듭됐습니다. 의회 규칙에 따라 연장자인 박금자 의원이 선출됐지만 파행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직 모두 통합당 의원이 당선되면서 오후에 열린 첫 임시회에 민주당 의원 9명이 모두 불참했습니다. 오는 6일과 9일 잇따라 열릴 상임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선거 등 남은 원구성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선거를 치르기 전부터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네, 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이상영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
전반기 부의장이었던 이 의원은 지난해 말 진주 시내버스 증차 문제로 민주당과 통합당이 대립할 때 예산 삭감안에 기권을 했는데요. 사실상 통합당의 편을 들어준 건데 이후 이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통합당으로 옮겼습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이 의원이 의장이 되면 의사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 민주당 표가 예상했던 10표보다 한 표 적게 나왔습니다. 이거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민주당은 의장 선거에서 최소 10표 이상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에 진보당 의원 1명을 더해 10표를 확보했는데 9표만 받은 건데요. 선거 하루 전인 어제 민주당 서은혜 의원이 후보 선출 과정을 문제 삼으며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은 게 선거 변수가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서 의원은 민주당 정영훈 진주갑 지역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요. 정 위원장이 의원총회에서 서은혜 의원이 서정인 의원에게 의장 후보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고 2차례 말한 겁니다. 서 의원은 당 차원의 조치가 없으면 독자적 행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석 기자였습니다. 네, 남해안에서는 멸치잡이 어선들이 석 달 동안의 금어기를 마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조업을 시작했습니다. 은빛 만선의 꿈을 안고 바다로 나선 멸치잡이 현장 황재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쪽빛바다와 섬들이 어우러진 경남 통영 앞바다. 멸치대를 쫓던 작업선 2척이 바다를 가르며 그물을 끌어당깁니다. 길이 600m가 넘는 그물을 끌어올린 지 20여 분. 어른 손가락만한 멸치들이 그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초에 그렇게 많은 건 예상은 못했지만은 그래도 나와서 이 정도라도 괜찮으니까 기분 좋습니다. 갓 잡은 멸치는 바로 옆 대형 가공선에 옮겨지고 큼직한 상자에 담아 뜨거운 소금물에 통째로 쪄냅니다. 멸치는 물 밖으로 나오면 바로 죽기 때문에 이처럼 현장에서 삶아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석 달 동안 금어기를 끝내고 다시 조업이 시작되자 멸치잡이 선단에는 활기가 넘칩니다. 삶은 멸치는 하루에서 이틀 동안 건조한 뒤 마른 멸치로 시중에 유통됩니다. 통영과 거제 등 남해안에서 57개 선단 280여 척이 잡는 마른 멸치는 국내 생산량의 절반 이상. 올해는 지난해보다 어군이 잘 형성됐습니다. 예년보다 수온이 좀 좋고 작황이 좀 좋기 때문에 증가하기로 좀 예상됩니다. 특히 또 조업 일수가 예년보다 좀 늘어날 거로 그리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름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는 남해안의 멸치잡이는 내년 3월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남도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500여 곳이 오늘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경서남도는 2000년 7월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2,580곳이며 이 가운데 별도 계획을 세우지 못한 곳이 1,500곳에 38제곱킬로미터라고 밝혔습니다. 또 효력 상실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 가까이 있는 전체 3분의 1 면적에는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하동군이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5급 사무관 승진자 8명 가운데 5명을 여성 공무원으로 발탁했습니다. 하동군은 평소 업무 추진 실력과 경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성별을 떠나 실력 위주의 공무원을 계속 발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동군의 5급 이상 여성 간부 공무원은 기존 5명에서 2배로 늘어 전체의 24.3%가 됐습니다. 간호사가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찾아 영유아 건강관리를 하는 보육 서비스가 이번 달부터 진주에서 시작됩니다. 진주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고 영유아 발달 상태를 꾸준히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집 230곳에 간호사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진주시 지부와 진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3년 만에 단일 노조로 재출범했습니다. 두 노조는 2018년부터 수차례 통합 논의를 해왔고 지난 4월 전체 노조원 가운데 86%가 단일 노조를 찬성하면서 통합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진주통합공무원노조는 기존의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진주시 지부가
조직과 예산 등 운영을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전국 최대의 마늘 주산지인 경남에서 오늘 첫 마늘 산지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창녕과 합천군 6개 농협 산지 공판장에서 열린 이번 햇마늘 산지 경매에서는 상품을 기준으로 1kg에 2,500원대를 형성했습니다. 올해 마늘 작황은 5월 말 가뭄의 영향으로 수확량이 줄었고 경남 6,000헥타르 밭에서 8만 2천 톤을 수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 로템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300억 원 규모의 장애물 개척 전차 양산 사업을 비롯해 600억 원대 군안 전차와 교량 전차를 수주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산업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연말 발주 예정인 사업을 앞당겨 추진한 것으로 전량 창원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이었습니다. 경상남도 방역당국은 경기도 파주에 주소를 둔 50대 남성이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진주를 방문한 뒤 오늘 경기도에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진주를 방문하기 전 서울시 은평구의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고 진주에서 접촉한 4명은 추가 검사 중입니다. 한편 창원에 주소를 둔 50대 남성은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했다가 공항 검역을 통해 오늘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오늘부터 국내에 공급됩니다. 렘데시비르는 애초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코로나19 치료에도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선 중증 환자가 우선 투약 대상입니다. 이효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가운데 가장 먼저 개발된 렘데시비르가 오늘부터 국내에도 공급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렘데시비르 수입자와 국내 도입 협의를 거쳐 의약품 무상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투약 대상은 폐렴이 있고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로 증상 발생 후 10일이 넘지 않은 환자입니다. 투약 기간은 5일이 원칙으로 필요할 경우 5일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전체 투약 기간은 최대 10일로 제한됩니다. 렘데시비르를 사용하기 위해선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먼저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할 경우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달까지는 무상 공급 물량 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다음 달 이후부터 가격 협상을 통한 구매에 나설 계획입니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입니다. 코로나19 치료 기간을 31% 단축하는 결과를 보여 미국 FDA가 지난 5월 1일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미국의 일반적인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데 드는 렘데시비르 가격이 총 $3,120, 우리 돈 약 375만 원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비구름은 모두 물러났지만 오늘도 맑은 하늘을 보기는 좀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종일 구름이 많이 끼면서 햇볕을 가렸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해 구름이 많겠는데요. 그 가운데 서부 내륙으로는 소나기도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내일도 작은 우산을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더위가 심하지 않습니다. 내일도 창원의 낮 기온은 27도, 진주는 28도로 약간 오르고요. 모레도 27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다만 습도가 높아서 실제로는 이보다 약간 더 후텁지근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옷차림은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 곳곳으로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요. 비가 내리는 곳은 없습니다. 밤 사이에도 가끔 구름만 지나는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혀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내륙 곳곳으로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동부 지역은 의령과 함안 18도, 창원과 김해 19도, 통영 20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28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내일 아침 기온 28도 안팎으로 18도 안팎으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2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까지는 이렇게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휴일인 일요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사흘가량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원은 어떤 도시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벚꽃이 피는 곳, 민주주의의 성지, 제조업의 중심이자 스마트 산업 선구지, 해군의 고향, 현재 프로야구 1위 팀의 연고지. 합치니까 자랑할 게 이렇게나 늘었습니다. 저마다 불만은 있어도 이 도시가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다 같겠죠. 앞으로 10년 뒤 통합 20주년의 창원을 소개할 땐 여기에 자랑거리가 더해져 있길 기대합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많이 살아봐야 2개월에서 6개월. 이제 죽을 수도 있다. 급작스레 그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아, 이제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마음에 대해서